규모 2.2의 지진이 어제 새벽 뉴저지주 일부 지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150차례가 넘는 지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저지주에 대용량 탄창을 장착한 AR-15 소총 판매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가구 수가 10년 동안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전역 한인 가구 수는 무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다크 초콜릿 등 코코아 함유 제품 상당수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 먹을 경우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규모 2.2의 지진이 어제 새벽 뉴저지주 일부 지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의 여진인데요. 지금까지 150차례가 넘는 지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44분경 헌터던 카운티 캘리포니아 타운을 중심으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2.9마일이라고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50명 이상의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고 신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나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국 대변인은 지진의 위치를 감안할 때 이번 지진은 지난 4월 발생한 지진의 여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질조사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지진은 대부분 뉴저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헌터던 카운티에는 수십 차례의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7월에만 모두 6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 대변인은 여진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지진의 규모가 이전보다 더 크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동부 지역에서 지난 4월과 같은 규모의 지진은 모두 2차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오늘 낮 뉴욕 지역 최고 기온은 화씨 95도, 섭씨 35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습도까지 더해져 실제 체감 온도는 화씨 104도, 섭씨 40도에 이르는 찜통 더위를 연출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시 5개 보로와 북부 뉴저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등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무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1도, 섭씨 33도가 예보되어 있으며 체감 기온도 화씨 102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도 수은주가 90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지난 6월 한 차례, 7월 2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사흘 연속 9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뇌우도 예보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천둥번개와 함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저지대는 침수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바람에 날려온 물건의 부상도 우려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력한 소나기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갑니다. 주말까지 화씨 80도 전후의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저지주가 대용량 탄창에 장착 가능한 AR-15 소총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R-15 소총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에도 사용돼 대중의 관심이 증폭된 총기입니다.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어제 뉴저지주가 AR-15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 피터 셰리단 판사는 69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자신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총기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 특히 2022년 민감한 장소의 총기 소지 규제 등에 관련된 불우한 판결로 총기 소유권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국가의 법을 결정하므로 하급 법원의 판사인 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대법원의 원칙과 정부의 대량 총기 난사 사건에 대처하는 데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정말 무책임한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다만 셰리단 판사는 시행을 30일 동안 잠정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셰리단 판사의 판결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권 지지자들과 주 법무부 검찰은 양측이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소송을 제기한 미국 총기협회는 이른바 공격용 무기에 대한 금지령은 부도덕하며 위헌적이라며 모든 무기에 대한 금지가 미국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뿐 아니라 다른 9개 주와 워싱턴 DC도 비슷한 총기 관련 규제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가구 수가 10년 동안 두 자릿세 증가세를 기록하며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의 한인 가구 수는 무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센서스의 가구 유형 통계에 따르면 미 전체의 한인 가구 수는 2010년에 54만 7,873가구와 비교해 약 23%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한인 가구는 5만 9,918가구로 10년 전보다 13.6% 증가했고, 뉴저지주는 3만 7,749가구로 19.6% 늘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합치면 10년 동안 증가율은 15.8%, 가구 수는 9만 7,667가구에 달합니다. 다만 뉴욕주와 뉴저지주 모두 미 전체 한인 가구 증가율에는 3에서 10%가량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한인 가구는 43,409가구로 10%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의 한인 가구가 23,950가구로 10년 전보다 단 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맨하탄은 11,569가구로 10년 전보다 약 10% 늘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한인 가구는 23,258가구로 10년 전보다 약 22%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전체 한인 가구의 약 62%가 버겐 카운티에 몰려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돋보였습니다. 뉴욕주의 1인 가구는 18,125가구로 10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인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퀸즈의 경우 1인 가구가 6,056가구로 10년 전보다 무려 45% 늘었습니다. 뉴저지주도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가구가 10년 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한편 미 전체 한인 가구의 주택 거구 형태를 살펴보면 34만 7,597가구가 자가에서 살고 있고 32만 8,021가구는 렌트 거주자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는 자가주택 2만 1,138가구, 렌트 3만 8,777가구로 렌트 가구가 더 많았으며, 뉴저지주는 주택 소유 1만 9,100가구, 렌트 1만 8,651가구로 자가주택이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 시내 교량 및 터널 통행료 회피 차량에 대한 벌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뉴저지와 연결되는 도로의 벌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금액을 줄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9월부터 뉴욕 시내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를 회피하는 차량에 부과했던 $100의 벌금을 $50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통행료 회피 차량은 일반적으로 통행료를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 카메라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긁은 차량, 또한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을 말합니다. 벌금 인하가 적용되는 시내 교량 및 터널은 와인스톤 브릿지, 트라이보로 브릿지, 스롱넥 브릿지, 베라자노 브릿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등입니다. MTA는 이번 벌금 인하와 관련 유사 위반 사항에 대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 벌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위반자들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7월 초 MTA가 뉴욕시경, 뉴욕주 경찰 등과 함께 실시한 뉴욕 시내 교량 및 터널 통행료 회피 차량 단속 결과 무려 339명이 체포됐습니다. 1,500대가 넘는 차량이 압수됐고 관련 소환장도 1만 2천 건 이상 발부됐습니다.
이들이 미납한 통행료와 연체료는 1,25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MTA에 따르면 이번 벌금 인하와 함께 5년 내 3번 이상 통행료를 회피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가계 자산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실제로 이를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고 높은 이자 때문에 카드비 연체가 치솟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물가, 고금리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타격을 받는 이들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상으로 미국 경제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주식시장이 화랑을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 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상당수 가정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모았던 저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신용카드 및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은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이미 일부 서민층의 소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과 자동차 보험료 등 안 오른 품목이 없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BCA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은 2010년 경기 침체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고소득자들은 보유한 주식값이 오르고 주택값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산 가치 상승을 누리고 있습니다. 배당금과 예금 이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회사 브라이트 쿼리의 앤서니 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미국 경제가 투트랙으로 달리고 있다면서 빈부 계층 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다크 초콜릿 등 코코아 함유 제품 상당수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1개 정도 소량 섭취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많이 먹을 경우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어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시판 중인 72개의 코코아 함유 제품을 분석한 결과 43%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선 제품도 35%에 달했습니다. 분석 대상 중 유기농 제품의 납과 카드뮴 함유량이 일반 제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소의 경우 모든 제품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식품 내 중금속 허용량을 정해놓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상의 기준치를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FDA의 납 허용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석 대상 제품 중 대부분인 70개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FDA는 대부분의 식품에서 중금속 함유량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이 안전 기준으로 자주 활용된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제조사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코코아 함유 제품은 재배, 제조 방법 때문에 금속 성분 함유량이 높은 편이며 특히 다크 초콜릿에 토양 금속이 많이 들어있고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코코아 함유 제품을 1회 제공량만 섭취할 경우에는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1회 제공량 이상을 먹거나 해산물 등 다른 중금속 공급원과 함께 섭취하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경찰이 몸에 착용한 채 범죄 현장 등을 찍는 데 활용하는 보디캠으로 삼성전자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2년 전 미주리주 kimberling 시티 경찰이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를 보디캠으로 시범 운용한 데 이어 텍사스주 샌베니토 경찰과 아칸소주 크레이그 헤드 카운티 보안관 부서 등으로 Z 플립 도입이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 집계에 따르면 현재 5개 주 25개 도시 경찰서에서 Z 플립을 보디캠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채택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경찰 보디캠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바 형태의 스마트폰보다 휴대성이 좋고 범죄 현장, 증거 촬영, 증언 녹음, 영상 및 음성 데이터 경찰 관제센터 실시간 송출, GPS를 이용한 실시간 위치 추적 등 수사에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꼽혔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열 필요 없이 볼륨 버튼을 눌러
긴급 상황에서 녹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일선 경찰은 갤럭시 Z 플립을 통한 업무 효율성과 팀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수사 대응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준은 어제 기준 금리를 5.25에서 5.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회 연속 기준 금리 동결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경계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진전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표현은 유지했으며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위해선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진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4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첫째 주간 25만 8천 건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14일에서 20일 주간 187만 7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3만 3천 건 늘었습니다. 2021년 11월 7일에서 13일 주간 197만 4천 건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뉴욕주 정부가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의 대폭 수정안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홈케어 업계가 반대에 나섰습니다. 어제 메디케이드 컨퍼런스가 열리는 맨해튼 빌딩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홈케어 업계 관계자와 간병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시니어 등 150여 명이 모여 시위를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원금을 받은 뒤 간병은 하지 않는 일부 악용 사례만 보고 프로그램을 없애는 황당한 대책이라며 주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업계는 뉴욕주 보건국과 보건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ACF는 30일 취약한 한인들의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3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저소득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제공하는 전국 비영리단체에 전달됩니다. 지원금은 커뮤니티 보조금과 내셔널 보조금 두 가지로 나눠지며 커뮤니티 보조금은 뉴욕과 뉴저지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최대 10만 달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셔널 보조금은 뉴욕과 뉴저지를 제외한 전국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7만 5천 달러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번 주기를 시작으로 2년 동안 지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돌풍과 함께 뇌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요일에는 강풍을 동반한 뇌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